자, 이제 어법 특강 2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1강 때 했던 거 기억하시죠? 특히 1항 상징적이니까 외워달라고 했던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원칙으로 한다라는 말이 99%의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요. 1%의 예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그 충분히 외워야 할 두 가지의 축을 잘 잡고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2강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자, 2강은 이제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우리 1강은 소리에 관한 것, 표음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소리대로 적는 것이 많지만 소리대로 적지 않았던 것도 있었죠. 된소리와 관련된 것도 있었고요. 구개음어와 관련된 것도 있었고요. 디귿으로 발음이 나지만 시옷으로 적는 것도 있었고요. 모음 중에는 이중모음, 계래, 매패, 해나 의와 관련된 표기 그리고 발음과의 약간 상이함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우리 분명히 설명했고요. 두음 법칙과 관련해서도 한자어 중 첫머리에 니은 리을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을 큰 원칙으로 했던 것도 공부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형태에 관한 것이라서 항목으로 보면은 14항부터 40항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론서, 개념서를 바탕으로 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좀 압축해서 그래서 좀 뺄 거는 빼고 또 추가할 것은 추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14항으로 들어가는데요. 형태에 관한 것. 그래서 표의적이기 때문에 이제 소리대로 적지 않기는 하지만 뭔가 구별하여 적는다라는 말이 이제 두 가지 연속 이어집니다. 자, 그 중에 체언과 조사라는 문법적 용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문 규정으로서 OX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토대가 되는 이론, 문법적인 지식들 이론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 여기에 있는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일명 줄여서 명대수라고 첫 글자만을 따는데요. 그 세 가지를 체언, 주체적인 말이다. 몸의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건데요.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구별하여 적는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소리대로 적지 않는다. 그러니까 형태를 밝혀 적는다라는 이야기이겠죠. 왜? 다시 우리는 1순위 꽃이부터 앞에서 했어요. 자, 꽃이 여기 있죠. 분명 발음대로 간다면은 꽃이 피었다, 꽃이 예쁘다라고 할 때 형태가 깨지는 거예요. 소리는 맞지만 원형이 뭐였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플라워, 꽃 어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에 모음의 형식 형태소인 조사를 붙여서 꽃이라고 형태를 밝혀 적는 거예요. 다시 14항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자, 나머지도 같습니다. 흙을, 일단 발음을 잘해야 되죠. 흙을이라고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는 꽃이도 꽃이 예쁘다. 와, 정말 충격적인 발음이에요. 우리 국어적으로는 꽃이 예쁘지 않아요. 꽃을 샀어요. 절대 안 돼요. 연음이니까요. 치읓 받침이 그대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꽃을. 마찬가지로 흙을도 겹받침의 기억이 모음 형식 형태소를 만나 그대로 올라가요. 이걸 연음이라고 하죠. 연음. 그냥 이을 연자 이어서 원형대로 발음하는 거예요. 흙을, 흙이, 달기, 달글. 겠죠. 그래서 흙을이라고 발음하는 것도 원형을 밝혔다, 구별하여 적는 거죠. 자, 숫자 8과 관련된 여덟. 거기에도 모음 조사가 오면 비읍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덟비, 여덟불, 여덟비예요. 이렇게 발음하는 거. 뒤에 표준 발음법도 무조건 우리 한 문제니까 여기에 얘들이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골시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골, 리을, 시옷 받침에 시옷이 올라가겠네요. 된소리 발음이 나요. 시옷 계열은 올라가면 된소리. 넋이, 넋을 기린다 이런 거 할 때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외골이라는 명사에 역시 모음의 조사가 와서 연음이 된 후 된소리, 외골스로 이렇게 발음하는 건데요. 자, 우리는 사실은 발음이 아니라 표기를 위한 14항이므로 그대로 체언과 조사는 어떻게 구별하여 적는다. 다른 말로 원형을 밝혀 적는다. 다른 말로 소리대로 적지 않는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는 형태에 관한 것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5항도 같은데요. 서술어가 일치하죠. 구별하여 적는다. 자, 이제 어간과 어미입니다. 역시 그러니까 KBS 항공능력시험이 예전에 문법적인 거 되게 잘 나왔는데요. 요즘에는 세부적인 문법, 뭐 예를 들어 형태소라든지 단어라든지 품사라든지 문장 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요즘에는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입니다. 자, 15항. 용어는 동사, 형용사를 일컫는 말이고요. 동사, 형용사가 다양하게 쓰인다. 그래서 문법적 기능으로 단어의 갈래를 구품사로 나누고 구품사를 기준에 따라 의미에 따라 또 기능에 따라 형태에 따라 나누는데 그 기능에 따라 동사,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해요. 우리 국어에는 기본형이 있는 말, 대표적인 먹다 같은 동사가 있고요. 예쁘다 같은 형용사가 있는데 이런 게 바로 활용을 한다고요. 어미가 변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먹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먹을 어간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어미 다죠, 다. 그래서 어미가 변하거든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변하죠. 앞에 붙어서 변하지 않는 말의 줄기, 어간. 뒤에 붙어서 꼬리미자, 변하는 어미. 자, 그런데 또 구별하여 적는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소리대로 적지 않아요. 소리대로 적지 않으니 형태를 밝혀서 적는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먹어라고 소리 나지만 먹어라고 적어야 하는 이유. 훑어라고 소리 나지만 훑다에 몸 어미가 와서 그대로 우리는 원형을 밝혀 적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결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우리 1항 때 설명했던 예 기억하시죠? 이것은 책이 요 연결형의 쉼표, 저것은 연필이 오 종결형의 마침표라고 했었잖아요. 자, 두 가지 힌트가 여기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결형의 여라는 글자가 왠지 요라는 글자와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연결형에는 요, 종결은 종결의 오가 보이죠. 그래서 이 오의 오도 그대로 마침표와 함께 외우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1항 때 했잖아요. 얽히고 설키다 할 때 했잖아요. 바로 이 요는 어떻게 적은 거라고 했죠? 소리대로 적은 거라고 했고요. 종결형은 발음은 둘 다 되지만 이 오도 되고 이 요도 되지만 이 오로 적었다는 것은 형태를 밝혀 적은 거라고 했어요. 소리대로 적은 건지 형태로 밝혀 적은 건지도 중요해.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죠? 이것은 책이요 연결형의 쉼표. 저것은 연필이 오, 그래서 종결형의 오인데 발음은 둘 다 된다고 했어요. 원칙과 허용입니다. 참고로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당기시오가 있고 당기세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뒤에 높임 표현 중 상대 높임법, 그중에 격식체냐 비격식체냐를 구별할 때 당기시오는 하오체예요. 당기시오. 그래서 약간 예스러운 격식체, 하오체를 쓴다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100% 시오를 씁니다. 당기시오, 미시오, 어서오시오. 근데 발음은 요도 돼요. 발음은 허용이 돼요. 이 종결형과 비슷해요. 그런데 표기는 오로 적으라는 거죠. 당기시오가 맞지 당기시이오라고 적으면 안 돼요. 반면에 당기세요는 해요체예요. 현대사에서 많이 쓰는 비격식체 해요체. 당기시어요 하다가 줄여서 당기세요, 미세요, 어서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기시오, 이오만 외우세요. 당기세요, 세요, 알겠죠? 세에서는 얘가 두 개 있으니까 여기에 두 개 있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시에도 하나 있으니 오 하나만 외우셔도 됩니다. 자, 이것은 종결형, 연결형과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어쨌든 시오, 세오 별개로 또 함께 외우시고요. 자, 이제 저는 살짝 건너뛰었어요. 18항으로 가겠습니다. 원래 이게 어간과 어미가 이어지는 거였거든요. 15항 무엇이었다고요? 어간과 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은 아직은 좀 어려울 수 있는 말 중에 불규칙 활용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변해요. 그래서 어간이 특이하게 변하기도 하고 어미가 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간과 어미가 동시에 변하는 불규칙 활용, 불규칙 용언이 있어요. 국어사전 검색해도 알 수는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형태니까 표기를 이제 어떻게 적느냐라는 거거든요.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원칙에 벗어나면 이게 뭐냐? 불규칙하게 활용했다는 거예요.
불규칙하게 변하면 그냥 바뀐 대로 적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규칙 활용이면 아까 먹어 그럼 그대로 먹어예요. 근데 이걸 막 이상하게 먹어라고 기억이 올라가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 단어예요. 자, 번호를 붙여볼게요. 기출문제라서 노란색입니다. 기출문제라서 제가 다른 쉬운 거는 적지 않았고요. 살짝 변하는 것만 적었어요. 물론 긋다라는 게 글 획이죠. 그러면은 시옷 받침이 있기 때문에 원래 규칙대로 활용한다면 긋다, 줄을 긋다, 줄을 긋고, 줄을 긋는다 약간 이런 형태여야 되겠죠. 그런데 어아를 붙여보니까 원래 규칙 불규칙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아거든요. 어아를 붙여보았더니 그서라고 하지 않고 그어라고 된 거죠. 시옷이 없어졌어요. 이것을 흔히 우리는 시옷 불규칙이라고 해. 왜? 시옷이 어간에 있었던 시옷이 없어졌거든요. 이걸 시옷 불규칙이라고 하는데 줄을 긋다인데 줄을 그어. 됐죠? 줄을 그으니 줄을 그었다. 이런 식으로 시옷이 없어진 채 활용하는데 그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도 있더라. 이렇게 약간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왜요? 왜 변해요? 이게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 원칙과 예외가 있듯이 특이하게 활용하는 것도 있다라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있다가 이어 달리기 이렇게 활용하잖아요. 근데 정말 놀랍게 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그렇죠? 이어서, 이었다. 줄을 이었다. 자, 낫다도 원래 병 나을 유자잖아요. 그래서 치유하다 이렇게 하죠. 치유하다. 치료는 남이 해주는 거예요. 치유는 내 스스로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나아야죠. 치유하듯이. 자, 그런데 이것도 나사, 시옷이라고 하지 않고 병이 나아. 시옷이 없어지죠. 왜? 시옷 불규칙이라 해서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변하면 그대로 벗어나는 대로 적어라 라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라고 말이죠. 근데 요즘 뭐 흔히 말하는 MZ세대, MZ세대라고도 하는 이게 이제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았다와 낫다. 이거 막 헷갈려 한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병이죠. 병이 나았어요. 이런 거고요. 하지만 낫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태어나다 할 때 쓰는 과거의 활용이잖아요. 태어나다, 태어났다. 그렇죠? 태어났다. 병이 낫다. 병이 나았다죠. 나았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거니까 다르죠. 자, 놀랍게도 시험에 잘 나오는 라면이 붓다. 라면인 건가? 자, 이제 라면이 붓다라고 하는 거 이제 퉁퉁해진 거죠. 물에 불어서. 자, 그러면 이게 원래는 디귿 받침인데요. 그럼 이 규칙적이라면 디귿을 계속 써야죠. 물론 이것이 어아가 아닌 이상 라면이 붓다. 라면이 붓고 라면이 붓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라면이 붓지 않는다. 붓지 않는다. 이게 지금 불지라고 나왔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붓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어아가 오면서. 어아가 오면서 불규칙적으로 활용해요. 라면이 불어. 라면이 불어서. 라면이 불었다. 이렇게 말이죠. 이게 분명히 디귿이었는데 왜 리을로 변해요? 디귿 불규칙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할 수 없어요. 불규칙 활용은 변할 수 있다. 특히 디귿이 리을로 변하는 예는 디귿 불규칙의 기본 공식. 예를 들어 소리를 듣다가 소리를 들어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붓다가 붓다, 붓고, 붓는 할 때는 붓지 할 때는 그대로 디귿. 어아가 오면서 라면이 불어. 라면이 불어서 라면이 불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른 라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붓는 라면이 부른 라면으로 이제 활용을 하겠죠. 부른 라면 이렇게 활용하면서 맞는 거예요. 붓는 것은 현재, 부른 라면은 과거 형태처럼 이제 활용이 된 거예요. 자, 디귿 불규칙이고요. 죽이 눕다. 이런 것도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나요? 눕다. 여기서 온 말이 누룽지죠. 누룽지. 원래 누둥지 이랬어야 되는데 활용하면서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눕지 하다가 누러로 변한 거죠. 누렀다, 누룽지 할 때 밥도 죽도 마찬가지죠. 변하면 변한 대로. 예의가 바르다 같은 경우도 이것이 바르다가 발라서 발랐다라고 하는 일종의 르 불규칙이라고 해요. 어간에 있던 르가 변해요. 그래서 리을이 생기고 의가 떨어져 나가는 예의가 발라서
심지어는 벽에 바르다, 벽에 발라서 이거 똑같잖아요. 근데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파르다라는 거 있죠. 언덕이 가파르다. 어때요? 가팔라. 가팔라서 이래야 되는데 헷갈려하는 부분. 곧바르다, 올바르다 똑같죠. 곧발라, 올발라 이렇게 활용해야 돼. 르 불규칙이라서 그렇습니다. 활용하는데 용언의 어간 어미에서 활용하는데 불규칙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다. 불을 사르다, 불살라, 어아가 오면서 불살라서 불살랐다 이렇게 활용하는데 변합니다. 자, 많은 예들이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그중에 일부 기출된 사례를 중심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것은 어문 규정으로서 일단 중요하고요. 용언의 활용으로 가면은 이제 무슨 불규칙이냐 이런 이제 문법 문제로도 나오기도 하니까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8항이었고요. 여기서는 불지가 아니라 붙지 않는다. 라면은 붙지 않아야 맛있다. 뭐 이렇게 해야 맞다라는 것만 참고로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